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고 그 뒤로 삶의 전부였던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제게 아침 햇살처럼 찬란했던 손자 민결이를 2년 전 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숨을 쉬고 있지만 심장은 멈춘 것 같았고 눈을 뜨고 있지만 세상은 온통 흑백으로만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이후 며느리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게는 사돈댁 아들이 되는 정호 씨가 종종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30 중반의 과묵한 청년. 평소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도 사랑하는 누나와 조카를 한순간에 잃은 슬픔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무색해지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작은 신호를 보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그날 저는 평소처럼 반찬을 조금 챙겨 정호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불도 꺼져 있었고 집 안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여 정호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더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쪽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힌 줄만 알았던 방문 틈새로 아주 가느다란 불빛과 함께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신음인지 흐느낌인지 기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 소리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문틈을 통해 보인 것은 의자에 기대 앉아 액자를 두 손으로 꼭 껴안고 울고 있는 정호 씨의 떨리는 어깨였습니다. 누나 정말 너무 보고 싶어. 그의 말끝에서 묻어나오는 절절함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버티고 있는 그런 처절한 오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제 안에서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금세라도 부서져 버릴 것 같은 한 사람 앞에서 저는 오래 굳어 있던 심장이 조심스럽게 다시 박동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을 때 저는 이미 너무나 놀란 나머지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그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와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붉게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거울 속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낀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걸까? 이건 잘못된 거야. 틀렸어. 스스로를 책망하며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처럼 떨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호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청년의 울먹이던 얼굴이, 무너지는 어깨가, 떨리던 목소리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안고 있는 빈자리가 제 안의 빈자리와 똑같이 검고 깊고 차가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의 슬픔이 제 슬픔이었고 그의 고독이 제 고독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호 씨 혹시 저녁 드셨어요? 말을 꺼내는 제 목소리조차 낯설었습니다. 아직 안 드셨으면 제 집으로 오실래요?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고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모님 갈게요. 그 짧은 대답 한마디에 저는 왜인지 모르게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는 일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 이토록 간절해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식탁 양쪽에 마주 앉아 오래도록 말을 나눴습니다. 서로가 잃어버린 시간들, 감당할 수 없었던 슬픔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만이 겪는 고독과 죄책감에 대해. 정우 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잠시 올려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한 기운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아들의 그림자가 아니었고 저는 그에게 누나의 대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이가 세상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슬픔이 사람을 얼마나 작고 약하게 만드는지, 고독이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조금은,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었지만 잠시나마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세상의 시선 닿지 않는 곳에서 조심스럽게.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들던 약한 빛, 떨리던 어깨, 그리고 보고 싶어라고 울먹이던 그 목소리를. 만약 그 작은 빛을 보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숨만 쉬고 있었을 겁니다. 그 빛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저를 비난하셔도 이해하셔도 혹은 그 어떤 마음을 가지셔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바란다면 이 사연이 지금 이 순간 긴 밤을 홀로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온기를 건넬 수 있기를, 당신도 혼자가 아니라고 속삭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칩니다.